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뉴스 큐레이터 시선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큐레이터 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권의 세판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공천 전쟁을 시작으로 이준석 개혁신당과 올드보이의 귀환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정치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노래비까지 세워져 오랜 생명력을 이어온 가요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의 첫 순서는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용준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잿더미입니다. 키워드를 잿더미로 선택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선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순식간에 수산물동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이 건물부터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점포들 그리고 물건들 그리고 심지어는 상인들의 삶까지 모두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워낙 이제 화재 규모가 크다 보니까 피해도 이제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선 점포 292개 중에서 77%에 달하는 227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를 시도했는데 불은 무려 9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수산물 판매 점포 그리고 2층에 있는 식당동 그리고 뜨개질이나 기념품을 파는 일반동까지 피해가 모두 컸습니다. 이 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또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음 달이 또 설 연휴지 않습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택배 물량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물량을 미리 들여놓은 상인들의 물건까지 모두 불에 타게 되면서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건 없지만 추산하고자 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한 5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0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피해까지도 지금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굉장히 피해가 큰 화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소방이 이제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농산물동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받고 3분 만에 도착을 했다는 건 굉장히 빨리 도착해서 진화에 나섰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피해가 급격하게 커진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네, 우선 당시에 서천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악기상에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이 시작된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거는 철판과 철판 사이에 이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가 꽉꽉 차 있는 이 마감재를 의미하는데 이 단열재에 한번 불이 붙어서 소방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쏘더라도 이 철판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이 안쪽으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58시간 동안 이어졌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도 이와 마찬가지인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 난연성 소재,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소방법이 개정은 됐지만 개정은 됐는데요. 그렇죠. 예. 이 서천시장이 2004년도에 지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법 개정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전통시장 특유의 밀집된 구조 그리고 또 벽이 없이 하나로 터져 있는 그 구조도 통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금 악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통시장이 화재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소방 점검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 화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번 서천 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말연시 소방 합동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천군 공무원 그리고 경찰 등이 합동조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는데 이 소방 점검 보고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 브리핑 당시에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은 점검 당시 큰 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추위 결로로 인한 이 누전 차단기가 손상된 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누전 차단기 자체의 설치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천군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합동 점검하고 한 보름여 뒤에 서천군에서 또 자체 조사를 나섰는데 이 서천군 보고서에는 근데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 점검 내용하고 군이 자체로 조사한 내용하고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 두 개의 내용이 정말 맞지가 않는 거고 비슷한 시기에 했음에도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점검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좀 의례상, 형식상 했던 점검은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점검 내용이 사실이고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됐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인재인가 아닌가 여부도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원인도 지금 밝혀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합동감식 경찰하고 소방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모두 지금 유관기관들이 합동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감식에 나선 건데요. 지금까지 시장 외부 그리고 내부에 있는 CCTV는 모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기관들은 지금 화재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이 수산물동 1층의 한 점포 부근에서 불꽃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 작은 불꽃이 튀었다. 소방당국은 스파크가 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 아무래도 1층이 이제 수산물동, 그러니까 생선들을 보관하는 그런 수조등에서 좀 정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됐지 않았을까, 거기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합동감식 당시에는 이제 끊어진 흔적이 있는, 그러니까 단락흔이라고도 하는데 이 끊어진 흔적이 있는 전선 3개가 현장에서 수거가 됐고 국과수에 현재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CCTV라든가 아니면 끊어진 전선 흔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적인 요인이 일단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화재라서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화재 다음 날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서천군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화재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죠. 그래서 거기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이제 정부에 지시를 했고, 또 만약에 선포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선포가 될지 안 될지 그 여부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사실 수해나 산불 현장에서도 저희가 지역에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실제로도 선포까지 되기도 했는데, 했었죠. 네, 근데 저희가 뉴스에서 항상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선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크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포가 되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이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피해 어민이나 피해 상인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대책, 그다음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각 유관기관에서 좀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서천군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별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TF팀을 꾸려서 그러니까 다음 달이 설 명절이다 보니까 일단 상인분들이 대목을 앞두고 지금 물건을 팔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잃었기 때문에 이 임시 시장을 좀 개장을 해서 좀 이게 물건을 좀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신협도 조합원에 22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충남도도 재해 구호기금 5억 원, 5억 원이 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전달을 했고 또 이 서천구는 피해 세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세대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명목으로 이런 좀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또 이것도 이런 대책들도 지금 각계각층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상인분들에게는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상인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면은 피해가 너무 커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전통시장이 정말 화재가 불이 한번 났다 하면 정말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 특유의 밀집된 구조,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밀집된 구조, 그리고 또 노후된 시설 탓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큰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제 이 화재 이후에 지역의 다른 시장들도 몇몇 곳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돌아다녀 봤더니 정말 곳곳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가건물로 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나 이런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되기가 좀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좀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좀 위험천만해 보였고 콘센트에 저렇게 먼지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뭐 반쯤 뽑혀 있는 콘센트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는 등 정말 뭐 작은 불꽃만 튀어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등이 저희 눈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인분들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좀 본인과 이제 또 주변 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서 정리를 한다던가 또 오래된 콘센트는 자체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좀 정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도 좀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나 행정부, 소방당국도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1,400여 곳에 대해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영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